자,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UN 무역개발회의가 뭡니까? 이게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하나의 국가 간 정부 간 기구인데요. 네. 이 웅크타트에 대해서는 좀 일반 국민들이 들어는 보셨겠는데 자세한 그 의미를 모르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웅크타트라고 불러요? 예, 웅크타트라고 발음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유니세프는 들어봤죠. 예, 웅크타트도 웅크타트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웅크타트. 많이 이 보도에는 거론되고 그럽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예. 또 같은데 웅크타트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요. 1964년에 이제 이게 설립이 되어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설립되는 배경이 뭐냐면요. 이건 개도국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IMF하고 가트 체제, 무역은 가트, 금융은 그러니까 이제 IMF로 이렇게 선진국, 강대국 예. 중심의 질서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경제 통합입니다. 예. 경제 통합이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통합을 이제 그 개도국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개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관심이 뭐냐면 다시는 식민지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이제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소국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강대국이 통합하자는 얘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이 정한 기준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식민, 탈제국, 탈냉전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모태가 사실 비동맹 회의예요. 이게 약소국들의 모임이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약소국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죠. 어. 경제 통합 좋은데 우리의 그러니까 경제 통합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도 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흔히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사다리를 만들어 주라. 예. 그러니까 우리 사다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반영해 달라. 예.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모여서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하나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회원국이 몇 이게 개? 195개 국가.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대부분이 다 여기. 왜냐하면 플러스 강대국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옵저버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도국의 입장이라는 걸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개도국으로 이제 쭉 분류됐었는데 원래는 이게 개도국 선진국 분류가 아니에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원래 분류는 어떤 건지. 유엔에서 그러니까는 국가들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분류하는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 리스트 A, B,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A 국가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은 국가들인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소국가들, 개도국들. 후발주자. 예, 예전에는 후진국. 좀 가난한 국가들. 예전에는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이제는 안 쓰이고 그렇죠. 개도국이나 뭐 후발주자나 그렇죠. 다른 용어를 쓰는데 예전에는 후진국, 예.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불렀죠. 예, 그렇죠. 우리 그래서 계속 중진국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오랜 우리가 세월. 이번에 옮겨간 B그룹이 예. B그룹이 소위 말해서 서방 세계와 예. 이제 기타 선진 국가들 이렇게 되는 거고 C그룹이 중남미 국가들 카리브해하고 중남미 국가들 아하. D 국가가 동구권 과거에 동구권에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들 체제 이행 국가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한 31개 국가가 애초에는 어느 정도 이념도 포함되고 어느 정도 지역적인 개념도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 이제 B그룹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31개 국가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 32개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31개 보게 되면 홀리스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교황청 국가. 아, 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나라들 하긴 자그마한 나라들이 아니고 많아요. 홀리스라고 불러요? 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빼고내면 한 20서너 개 국가만이 그러니까 제대로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선진국 클럽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거된 게 뭐냐면요. 저는 이 웅크타트에 이번에 우리가 B그룹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면요. B그룹이 이제 이 기구 7번부터 포함되어 있던 서방
강대국, 선진국 뭐라고 부르든 간에 힘 있는 나라들. 그렇죠. 예, 예. 여기 들어가게 된 하나의 계기가요. 계기가 저는 한미 정상회담 G7 초청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되네요.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했듯이 개도국의 목소리들이에요. 예. 개도국들이 그동안에 뭐냐면은 선진국가한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조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예. 그걸 되게 세계은행이 했던 건데 예. 자기들은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원한다. 예. 그래서 생산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실질적인 그러니까 좀 지원이 필요하다. 예.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통합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금융위기에 막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을 이런 걸 요구했는데 선진국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분에 외면을 해왔죠. 그럴 이유가 없죠. 예. 자기들 이익을 그렇죠. 극대화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데 예.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번에 B그룹으로 가면서 예. 자기들과처럼 그러니까 A그룹에 있다가 예. B그룹으로 가면서 뭘 기대하냐면 조종자 역할을 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아. 네? 조종자 역할을. 이게 B그룹 그러니까 A그룹에 있다가 네. B그룹으로 가는 최초의 케이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실제로 흔히 말하는 후발주자 예. 개도국들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한 그렇죠. 번도. 예. 유일한 케이스인데 지금 말씀은 그 한국도 오랫동안 예. 이 그룹에 있었잖아.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 예. 그럼 저기 가서 예. 교량 역할을 해줘. 이런 게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B그룹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G7에서 확인된 게 뭡니까? 전통적인 선진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는 이걸 확인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도국 입장 속에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것을 좀 입장을 반영해 줄 그건 이제 한국이 이제는 그동안에 A그룹에 있었으니까는 그걸 너무 잘 알 게 아닙니까요? 잘 그렇죠? 알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국제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서 방역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개도국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방역 문제예요. 예.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웅쿠타트 보고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방역 문제를요. 구타트.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고서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선진 국가들은 한 60%막 이렇게 전후까지 접종률이 나오는데 개도국은 심지어 그러니까 1%도 진전이 안 된 나라도 많고. 그러니까 A그룹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이 그렇죠. B그룹에 가서 교량 역할을 해주고 우리 조종자 역할을. 예. 이 이해도 좀 반영해주고 그렇죠. 잘 알잖아. 한국도 경험해 예. 왔으니까 이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여기서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이번에 굉장히 기대감을 사실 표현을 하고 독특한 있습니다. 포지션이죠. 예. 사실은 선진국은 항상 선진국이었고 100년 이상. 그리고 그 후발 주자들은 한 번도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국가가 된 것이고 그러니 이제 가서 교량 역할을 해달라. 독특한 포지션이 된 거죠. 이 리스트 B는요. 리스트 B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해서 리스트 B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B가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구조인데 독특한 구조의 국가들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는 B그룹에서 받아들이고 A그룹에서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매우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수님 예. 모셨죠. 딴 데서 해설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